1923년 4월, 이른 새벽의 카이로. 한 귀족이 호텔 침대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그는 3000년 넘게 아무도 발을 들인 적 없는 어둠 속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시작으로 발굴과 관련된 이름들이 하나둘 부고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속된 죽음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천 년 전에 심어놓은 무언가가 작동한 것인지 그 질문은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저주.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1922년 가을, 이집트 룩소르 외곽의 왕가의 계곡. 황토빛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선 이 메마른 계곡은 수천 년 전 이집트 파라오들이 영원한 잠자리로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이 일대의 무덤 대부분은 이미 발굴되거나 도굴된 상태였고, 고고학계는 이 계곡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출신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헌 기록에 이름만 남아있을 뿐 무덤이 발견되지 않은 소년 파라오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귀족 카나번 경의 재정 지원을 받아 카터의 팀은 왕가의 계곡에서 수년째 발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922년 11월 4일, 카터의 인부들이 모래 아래에서 돌계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계단이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봉인된 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천 년 전의 봉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카터는 카나번 경에게 전보를 쳤고, 두 사람이 함께 문을 열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11월 26일, 카터는 문에 작은 구멍을 뚫고 촛불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황금빛 물체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카나번 경이 옆에서 뭐가 보이느냐고 물었을 때, 카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놀라운 것들이요. 3000년 넘게 봉인되어 있던 무덤이 처음으로 빛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기의 발굴로 세계가 떠들썩해지던 그 무렵, 카나번 경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면도하다 실수로 모기에 물린 상처를 건드렸고, 그 작은 상처에서 감염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이 오르고 오한이 반복되더니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1923년 4월 5일 새벽 2시, 카나번 경은 카이로의 호텔에서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기이한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카나번 경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카이로 전역의 전기가 갑자기 끊겼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영국에 있던 그의 반려견이 같은 시각에 울부짖다 숨을 거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당시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파라오의 저주라는 표현을 헤드라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굴 전부터 이 작업에 회의적이었던 일부 인사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고,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자들은 열광했고, 파라오의 저주는 그렇게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나번 경이 뒤를 이어 발굴과 인연이 있던 이들의 이름이 하나둘 부고란에 등장했습니다. 발굴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고고학자 아서 메이슨은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수년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주를 믿는 사람들의 목록에는 그 외에도 여러 이름이 추가되었고 발굴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름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저주의 근거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이집트 무덤에 새겨진 경고 문구입니다. 실제로 일부 고대 이집트 무덤에는 침입자를 경계하는 문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투탕카멘의 무덤 내부에서 구체적인 저주 문구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며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된 이야기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을 가장 먼저, 가장 깊숙이 탐사한 사람 하워드 카터 자신은 발굴 이후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연구를 계속하다 1939년 64세의 나이에 림프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저주가 실제했다면 무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설은 초자연적인 저주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와 왕의 신성함을 깊이 믿었으며 무덤을 지키는 영적 힘이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가설은 설명하기 어려운 연속적인 죽음들을 하나의 서사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의 방법론으로는 검증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카터처럼 살아남은 핵심 인물들의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따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수천 년간 외부와 차단된 밀폐 공간 안에는 곰팡이 포자나 고대 박테리아가 생존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된 이집트 유물이나 미라에서 일부 곰팡이 균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면역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에 노출되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카나번경이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은 이 가설에 어느 정도 무게를 더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방사성 물질의 가능성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의식에 사용한 일부 광물이 무덤 내부에 축적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다만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실제 측정 데이터나 물증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를 추정 단계의 가설로 봅니다. 방사성 물질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왜 일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통계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자들은 다른 결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발굴 관계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평균 사망 연령을 분석했을 때 당시 일반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에서는 저주 이야기에 포함된 이름들이 선택적으로 부각되었을 뿐 멀쩡히 살아간 나머지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우연을 저주로 읽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922년 그날 왕가의 계곡에서 처음으로 빛을 다시 만난 유물들은 지금 카이로의 박물관 안에 고요히 놓여 있습니다. 그 무덤을 열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두고 어떤 가설도 모든 것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초자연적 저주도 생물학적 원인도 통계적 우연도 각각의 가설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3000년 넘게 봉인을 지켜온 무덤은 그 문이 열린 이후에도 끝내 자신의 비밀을 온전히 내주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연속된 죽음이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직 규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